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0명 추가돼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들어 엿새 가운데 이틀을 제외하고 모두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데요. 언제든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확산세가 완전히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해를 넘겨 2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1차 혹은 2차에 받으셨던 분들은 3차 지원금 대상자가 되고요. 해당되시는 분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가 되는데요. 오늘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만 이 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의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계좌 정보가 변경됐거나 기존의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는 꼭 이 기간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원금은 11일에서 15일 내 지급되고요. 기존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분들은 새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15일에 노동부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이 공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의나 미안해, 전 국민적인 해시태그 운동이 일고 있죠. 입양된 지 10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나서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고요. 국회는 아동학대 방지법을 개정하자는 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자, 모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아동학대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점들이 법제화되고 개선돼야 할까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먼저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를 시작하셨죠? 네네. 예. 저희가 작년 6월에도 천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대응책을 함께 살펴봤는데, 네. 자, 이번 사건 당시에 문제됐던 일들이 고스란히 좀 반복된 상황 아닙니까? 그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지만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부실하게 대응한 거, 그리고 그로 인한 아동의 사망, 그리고 경찰과 아보전 간의 책임 전가, 이게 너무 소름 끼치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최근 1년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기관이나 경찰이 일단 개입했던 사건들로 최소 사망은 좀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예. 현장 조사와 사례 관리를 했던 이 현장의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법과 제도가 미비한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미 있는 법과 시스템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충분히 보호하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경찰이나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가해자인 양부모의 변명만 듣고 피해 아동을 제대로 조사도 안 했고요. 예.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세 차례 학대 신고가 된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 아동을 직접 대면해서 살펴볼 생각 없이 전화 통화만 했거든요. 예. 이것은 입양기관인 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직접 대면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 아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살펴줬다면 어쩌면 이런 끔찍한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보면 이런 뉴스 나올 때 잠깐 관심을 가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계속 좀 문제가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더욱 자주 느끼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 창녕 천안 아동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때도 예. 정부 차원에서 관계장 간 회의를 거듭하고 국회의원들은 앞다퉈서 수많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매번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대책하고 법안 발의는 수없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고마운 말씀들을 해주는데요. 예.
저는 또 그러나 보다 하는 그런 냉소적인 마음이 듭니다, 솔직하게. 예. 지금 그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그 온라인 캠페인 하고 계십니까? 네네. 예. 진정서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법원의 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재판 결과를 좀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는 재판부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생각은 없고요. 예. 또 저희가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예. 이제 이런 아동학대가 거듭 되풀이 되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건 사실에 대해서 예. 법원에 이런 국민적인 분노와 슬픔을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뭐 수많은 그 진정서를 판사님께서 일일이 읽으시는 것도 고역이시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고 국민들의 마음이다, 공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지난 인터뷰 이후에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3월부터 2회 신고가 있으면 무조건 좀 분리한다 이런 내용의 법이 마련이 됐는데 이 2회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학대를 딱 한 번 하면 그것이 딱 발견되고 발견 딱 되자마자 딱 신고하고 그러나요? 이미 학대 신고가 됐다고 한다면 이미 그 밑으로 심각한 학대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2번이라는 기준이 어떤 것을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지난 천안 사건 때도 이 아동이 학대 신고가 1회 됐습니다. 1회 됐고 얼마 안 돼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학대로. 그리고 인천 그 5세 남아 같은 경우는 학대 신고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죽어서 발견돼서 학대로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2번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저희는 그냥 제발 1회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부모에게서 이제 격리를 해서 떨어뜨려서 아동의 신체를 검사하고 발달 체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몸에서 어떤 그 체크를 해서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면 원가정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살인죄로 좀 부모를 기소해 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인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이 아동이 그 학대치사라고 그 명명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대치사라는 거는 어떻게 좀 때렸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사망했다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 아동의 그 온 몸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이게 결코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님을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저희는 살인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표현하고 싶고요. 이 살인한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이 정의를 구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분리해도 갈 곳이 없다.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지역별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또 보호조치 종료 후에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담은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가정 방문 주기나 관리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된다면 충분히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발의되는 법안만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아동학대 예방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이 대응 매뉴얼에 개선이나 수정이 없다면 그리고 또 현장 조사나 사례 관리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민감성에 대한 교육이 없다면 과연 제대로 이런 게 실행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과 시스템과 훌륭한 대응책이 있어도 그것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실효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정보호 원칙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삭제를 좀 진행하는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분리 후 보호조치 강화와 함께 마련돼야 할 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학대 피해 아동에게 있어서는요. 가정이 곧 공포의 장소고 부모가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돌보라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원칙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동이 분리된 이후에
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복과 제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호시설도 부족하고요. 예. 이 아이들을 24시간 돌봐야 되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럼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즉각적인 분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이 아이들을 한 3일이나 일주일 후에는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아동학대는 습관이거든요. 아. 며칠 분리한다고 부모의 습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분리 보호 조치,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인프라 조성도 같이 구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